방울토마토는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하며 성 기능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식품입니다. 남성들은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 81%에서 전립선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염증이 있으면 소변을 볼 때 잘 나오지 않으면서 나오더라도 찌릿찌릿한 고통이 따릅니다. 병원 진료하고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매일 먹는 약이 부담되고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이 되어 치료가 힘든 질환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전립선암도 발병하여 힘든 투병을 합니다. 전립선에 발병하는 질환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나이와 남성 호르몬이 유발인자로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질환에 좋은 음식인 방울토마토 효능 높이고 같이 먹으면 전립선 염증과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전립선에 좋은 음식이지만 제대로 씻지 않으면 오히려 병을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울토마토를 올바르게 씻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비료나 농약 주지 않고는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유기농이 있지만 흔하지 않고 가격대가 높아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울토마토는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농약이나 비료를 주는데요. 물에 희석하여 뿌리를 통해 공급하기도 하며 직접 잎이나 줄기에 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농약이나 비료 성분을 방울토마토에 뿌리면 분명하게 잔류합니다. 하지만 출하할 때는 잔류 농약이나 비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조절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조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하 당시에 농약 성분이나 비료가 수치에서 검출되지 않지만 건강에 나쁜 물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울토마토는 먹기 전에 어느 정도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방울토마토 씻는 방법인데요. 먼저 방울토마토를 구매하면 10개를 골라서 꼭지를 제거하고 일단은 한번 씻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로 씻으면 좋은데요. 방울토마토에 직접 뿌려서 문질러서 씻으면 잘 씻어지지만 베이킹소다 성분이 잔류할 수 있어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방울토마토를 비롯해 채소나 과일은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베이킹소다는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소량을 넣어 가루가 남지 않도록 물에 잘 희석해서 방울토마토를 씻어야 베이킹소다가 잔류하지 않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방울토마토를 헹궈줍니다. 베이킹소다는 방울토마토 껍질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분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이어서 방울토마토에 잔류할 수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 식초를 넣은 물에 방울토마토를 넣어 5분 동안 담가둡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에 방울토마토를 헹궈서 물기를 털어내고 바로 먹거나 요리에 사용하면 됩니다.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씻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씻으세요. 채소나 과일을 가장 안전하게 씻는 방법이며 순수한 물로 토마토를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토마토 등 채소나 과일을 담가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수분을 제거하고 먹습니다. 일본 농업청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물로만 씻어도 채소나 과일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비료 성분은 93% 이상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다 보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씻어놓은 방울토마토 보관 방법입니다. 방울토마토가 많이 남았다면 한꺼번에 보관하면 한두 개씩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면서 전체가 오염이 되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방울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먹을 분량씩 분리보관을 하면 싱싱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방울토마토 하루 권장량은 5개 정도인데요. 방울토마토를 5개씩 비닐에 담아 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씻은 토마토는 묻어있는 수분은 모두 제거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비닐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공기를 쭉 빼고 묶어서 산소를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밀폐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냉장고 아래 칸에 보관하면
방울토마토는 싱싱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속에는 리코펜, 식물성 섬유질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A, B, C,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잘 익어 붉은색이 선명한 방울토마토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며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과 관련된 단백질인 항원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물질인 카로티노이드, 계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남성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토마토와 전립선 질환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매일 토마토를 하루 권장량씩 섭취하면 토마토를 먹지 않는 사람보다 암을 예방하며 성기능 장애 개선과 전립선 건강 증진 효과가 있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 등 각종 전립선 질환에 걸릴 위험이 32%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붉은빛 리코펜 성분이 많은 토마토 효능에 대해 밝혔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해주고 전립선 염증을 이겨내는 효과가 있다며 이와 비슷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방울토마토만 먹어도 전립선에 좋은 음식이지만 같이 먹으면 성기능장애 개선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에 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갈아서 냉동해 둔 것 30g을 준비합니다. 으깨서 냉동 보관한 마늘은 전립선에 좋은 성분이 활성화되어 효과가 높아집니다. 마늘이 함유된 식단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인 BPH의 위험률을 줄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 생식기, 전립선과 관련된 기능을 향상하고 암 예방과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팀은 3,100여 명의 남성 식단을 비교했는데요. 마늘 하루 권장량 25g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률이 31%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30g을 생으로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준비합니다. 호박씨를 갈아서 토마토와 끓이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가 잘 되어 좋습니다. 호박씨는 우리 몸에 부족한 아연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남성은 정액을 배출할 때 아연이 감소하므로 여성보다 더 많은 양의 아연이 필요한데요. 남성 중에서 81% 정도에서 아연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립선염이 있는 남성의 몸에서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아연 수치가 92%가 낮은데요. 호박씨 하루 권장량 25g을 매일 섭취한 사람의 85% 사례에서 아연이 보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 전립선에 좋은 건강 요리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2인분이며 토마토 10개, 마늘 30g, 호박씨 30g, 물 300ml를 준비합니다. 전립선에 좋은 토마토 건강 요리는 냄비에 미리 준비해둔 토마토, 냉동 찐 마늘, 호박씨 가루, 물 300ml 넣고 잘 저어서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5분 동안 더 끓여서 식힙니다. 갈지 않고 소금을 조금 넣어 식사 때나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믹서에 끓인 재료를 물과 같이 모두 넣습니다.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전립선 건강 증진 효과가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토마토 전립선에 좋은 요리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주스는 하루에 200ml 한 컵씩 7일 동안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때를 가리지 않고 공복에 먹습니다. 2일은 반드시 쉬고 부작용 없으면 다시 7일을 먹습니다. 그 이후에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토마토 주스를 반복해서 섭취합니다. 이 밖에도 방울토마토 효능은 눈을 구성하는 망막세포를 활성화해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신경의 손상을 막아 녹내장을 예방하며 야맹증,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 각종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몸 밖으로 배출하여 고혈압 예방과 개선에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신체의 산화를 막아주고 기미와 잡티 제거에 효과적이며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갱년기 여성과
노인의 약한 뼈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메모하셨다가 성기능 장애나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지인에게 카톡 공유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